중국 상하이에 진출한 닭강정 브랜드 2년 만에 접게 된 사연. 안녕하세요, 장비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에 진출한 프랜차이즈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최초에 했던 프랜차이즈 사업 중에 닭강정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닭강정 사업은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창업한 지 1년 반 만에 중국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상하이에서 우리 브랜드를 상하이에 런칭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과 마스터 프랜차이저 계약을 맺고요. 그분을 상하이 지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조리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한국에서 운영하는 매뉴얼을 중국의 형태에 맞게끔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하이에 1호점을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매장이 3평 반? 4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 매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매장이 개업한 지 2개월 만에 초대박이 난 거예요. 3평 반, 4평 정도 되는 그 매장에서 닭강정이 하루에 팔리면 얼마나 팔릴까요? 100만원 팔릴까요? 200만원? 하루 매출이 무려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상하이 뉴스랑 신문에 났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매장이 어떤 뉴스가 난 줄 아세요? 3시간 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한국 치킨, 이렇게 뉴스가 났습니다. 그 매장이 저희 매장이었어요. 저는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너무 대박이 나는 바람에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경 매장을 오픈을 하고 칭따오, 광저우 총 11개 매장이 오픈을 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야, 한국에서도 나쁘지 않은데 중국에서도 먹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아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저희 교육 담당자 한 명이 퇴사를 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보통 퇴사를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정식 절차를 받고 퇴사를 해야 되는데 전화로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런 법이 어딨냐, 회사 와서 이야기를 해라,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맞춰주겠다, 이런 설득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아예 회사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직원이 누구였냐면 상하이에 오픈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갔던 출장 교육 담당자였습니다. 저는 좀 많이 황당했는데 그 친구가 어차피 상하이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체 인원으로 상하이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전화 오던 상하이 지사장님이 그날부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빨리빨리 좀 끊으려고 하시고, 느낌이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사장님께서 갑자기 단수를 타신 겁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상하이가 잘 되는데 갑자기 본사에 연락을 받지 않는 이유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닭강정 브랜드가 이 브랜드인데 짜잔, 이 브랜드로 브랜드를 바꾸신 거예요. 독립 브랜드를 만드신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사와의 수익 관계를 독점하고 싶어서, 본인이 혼자 사업을 하고 싶어서. 단지 한 개의 매장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서 자기 브랜드로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배신을 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본사에 있는 직원을 가로챈 거죠. 사실은 그 둘 관계가 어떤 딜이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나중에 주방 집기 업체에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 직원이 상하이 지사장님 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왜 그만뒀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되게 아쉬웠어요. 중국에서의 사업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돌아서고 지사장님이 마음이 바뀌고, 오늘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새해가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그때 브랜드를 바꿔버렸던 상하이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살펴봤더니 이미 닫혀 있더라고요. 사업이 망한 거죠. 안 그래도 한두 해 정도 전부터도 사업이 확장이 안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분이 그런 마음을 안 가지셨더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브랜드도 중국에서 11호점 오픈을 하고 멈췄고요. 그분이 새로 만든 후비 닭강정, 그 브랜드도 2개점 정도를 내고 회사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400만원, 500만원 파는 브랜드, 그게 한국에서 건너온 정통 브랜드였다고 한다면
그분이 없이도 11개점이 오픈을 했는데 그분이 계셨더라면 110호점 정도는 오픈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아쉽고 그분도 많이 아쉽죠. 중국을 어떻게 가게 됐냐고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니까 연락이 그렇게 왔어요. 제일 쉽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에 지사장을 두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분이 행정적인 부분도 사업적인 부분도 책임을 질 수 있고 많은 권한을 주는 만큼 책임감 있게 할 수가 있고요. 한데 저랑 비슷하게 겪은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뭘 했었어야 될까요? 그 당시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겨우 4장짜리로 만들어진 가벼운 계약이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끔 사업을 하자라는 형태의 내용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어도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섬세하게 작성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당시에 너무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적어가면서 계약을 하기에는 서로 간의 부담감도 있었어요. 그분도 저를 무서워할 수 있고 저도 그분이 무서울 수 있죠. 우선은 믿고 한번 가봅시다 라는 내용으로 쓰게 됐는데 어찌되었건 얼렁뚱땅 대충 쓴 계약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잘 안 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잘 되면 딴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업계약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흙탕물 싸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